안녕하세요. 저는 챗GPT가 만들어낸 추리소설을 읽어주는 말하는 AI 다영입니다. 지금부터 챗GPT가 만들어낸 스릴 넘치는 추리소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혈청 속의 그림자. 부재 기만과 복수가 뒤엉킨 거미줄. 속임수의 여파. 준영은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이 책상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가 획기적인 약물을 연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연구하던 실험실의 무균 환경은 이제 그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희망의 등불은 절망의 심연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화가 울렸다. 그 날카로운 음색이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각각의 반지는 유진의 웃음, 그녀의 밝은 눈, 늦은 밤 연구실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를 안아주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중요하고 획기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재석이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준영아, 볼 게 있어. 준영은 몸이 굳어졌다. 유진에 관한 것인가요? 재석은 역으로 오세요. 발전이 있었어요라며 머뭇거렸다. 경찰서에서 준영을 기다리고 있던 암울한 광경은 일련의 감시 사진들이었다. 평범해 보이는 한 남자가 우편함에 봉투를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소는 준영이었는데 그 남자는? 생소한. 그게 중개자예요. 재석이 말을 시작했다. 우리 정보원은 그 사람이 단지 졸개일 뿐이라고 제안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은 우리를 꼭두각시 주인에게 데려갈 것입니다. 준영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는 돈에 대한 요구, 목소리에 담긴 절망, 거짓된 희망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나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이 중개인은 유진을 살해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지만 그 괴물이 등장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이는 딸의 납치와 살인을 둘러싼 더 깊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준영의 길을 설정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는 제약계에 대한 불안한 비밀, 조직 범죄와의 연관성, 획기적인 발견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범죄 주모자의 신약과의 인연과 준영의 개인적인 여정이 얽히며 예상치 못한 대결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준영의 마음이 뛰었다. 사진은 이야기의 일부만을 드러냈지만 각 사진은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중개인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재석아, 준영은 나 그 사람이랑 얘기 좀 해야겠다. 혼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재석은 머뭇거리며 눈썹을 치켜떴다. 그것은 위험하고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프로토콜로는 딸을 다시 데려올 수 없지만 이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거의 인적이 끊긴 도시 골목의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준영은 기다렸다. 멀리서 그는 감시 사진에서 알아볼 수 있는 중개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한 결심을 가지고 다가갔다. 준영이 가까이 다가오자 중개인은 너한테 할 말은 없다고 내뱉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준영은 칼잡이를 재빠르게 무장 해제했다. 그는 그와 눈을 마주치며 자신이 느꼈던 슬픔과 분노를 모두 표출했습니다. 준영은 내가 나한테 다 말해줄 거야라며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남자는 머뭇거리다가 일만 했을 뿐이었다. 돈도 좋고 거절하기엔 너무 좋았다. 그런데 상처받을까봐 애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준영이 그를 압박했다. 배우는 누구죠? 남자는 침을 삼켰습니다. 본명은 모르지만 지하 세계에서는 더 케미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신약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혁신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속성은요? 준영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마인드 컨트롤, 조작, 행동 변경. 모르겠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지만 전달했습니다. 준영의 세상이 돌았다.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획기적인 약물이 어두운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유진을 데려간 이유였나요? 그녀는 실험 대상이었나요? 연구실로 돌아온 준영은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연구 노트를 샅샅이 뒤져 자신이 만든 약물의 부작용과 미지의 결과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던 그는 이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충격적인 변칙성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제석팀도 더 케미스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한때 천재로 칭찬을 받았지만 나중에 행동과학에 대한 그의 급진적인 이론으로 인해 과학계에서 외면당하는 불량 과학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권력과 복수에 굶주린 더 케미스트는 준영의 약을 통제, 지배, 옹호를 위한 티켓으로 여겼습니다. 퍼즐의 다음 조각은 예기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준영의 연구실에 익명의 소포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더 케미스트가 수행한 그의 약물을 사용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밀 실험에 대한 자세한 기록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작된 의지, 지워진 기억, 변화된 성격에 대한 가슴 아픈 증언입니다. 특히 유진의 녹음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영은 딸이 약의 효과에 저항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딸의 정신이 빛나고 있었다. 유진의 저항은 더 케미스트의 계획에 대한 위협이었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비극적인 종말이 초래되었을 수도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증거와 정의에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무장한 준영과 재석은 힘을 합쳤다. 그들은 더 케미스트를 폭로하고 그를 끌어내릴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제약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과학 탐구의 윤리적 경계에 도전할 대결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준영은 재석과 협력해 쏘는 작전에 나섰다. 그들의 목표는 더 케미스트를 공개적으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준영의 연구를 미끼로 사용하여 약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돌파구를 가장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